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은 제가 좀 저희 강아지가 또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종목이든 업종 차트든 좀 보고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자, 어찌됐든 오늘 시장은 코스닥 0.81, 코스피 0.33 상승 마감을 하였어요.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또 좋은 흐름을 보였고, 또 파월의 비둘기적 발언,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재에 대한 소멸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단기적인 그냥 기대감이라는 게, 호재에 대한 기대감과 악재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악재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든 시장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북한 다시 핵시설이 가동될 것 같네, 어쩐네 저쩐네 말이 나오길래, 저는 오늘 시장이 월요일날 투심을 이용해서 오전에 좀 누르려나 보다라고 확실히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시장이 어느 정도 대비워놓고 버티는 흐름이 좀 나오면서 외국인 물량이 오전에 나오긴 했지만 오후장에 끌어당겼더라고요. 제가 오후 시장을 강아지 병원 때문에 제대로 못 봐서 이제 확실히 매수세가 들어왔더라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당기면서 오후장에 좀 흘러내리는, 그러면서 HLB, 오늘 이 HLB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죄다 20% 이상씩 상승을 했고, 금요일날 HLB 제약과 HLB 파워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전날은 HLB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이 박스권 상단을 때리러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 잘 적중했고 잘 맞아서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자, 어찌됐든 시장은 금요일날, 이게 토요일날 아침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V자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코스닥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중요한 관점이 오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월요일날이 중요하고, 요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드는 척 했지만 시가를 이 위로 띄워버리면 뭐한다? V자 반등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정확하게 시가를 위로 띄워놨어요. 그죠? 1030포인트 위로. 그죠? 그러면 이제 1030포인트 위에서 지키려는 자와, 그리고 1035포인트를 뚫으려는 자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잘못 얘기했네요. 1035포인트를 지키려는 자와 1030포인트를 지키려는 자. 즉, 1035포인트를 지키려는 자는 매도세라는 거고, 30포인트를 지키려는 자는 매수세라는 거죠. 즉, 이 나머지 5포인트에서 전쟁터라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코스닥은 1035포인트를 넘어서서 1035포인트 위에서만 지지하면 무조건 V자 반등이 나타난다. 혹여나 이 첫 번째 음봉에서 조정을 살짝 받더라도 이 W 패턴 치고는 밑바닥 W 패턴, 즉 내렸다가 올라오면서 중간값을 못 넘는 W 패턴이 아니라 눌렸다가 올라오면서 밑에 있는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즉 이 중간값 위에서 조정을 받는다라는 건 고점을 넘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관점이 되거든요. 지금의 자리는 그런 흐름을 현재는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1030인데 혹여나 장중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장중에 눌림을 받더라도 1024포인트, 25포인트죠. 1025포인트를 유지하는지, 1030에서 1025포인트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1035포인트 위로 올라서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위로 올라서면 V자 반등으로 간다라는 거고, 위로 못 올라서면 한번 눌렀다 간다. 즉 여기에 대해서 박스권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또 말일이죠. 월봉을 만드는 달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월봉이 지금의 그림보다 내일 요렇게라도 양봉으로 마무리되는 게
다음 달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림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음봉을 만들더라도 9월달 장 초반만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봉만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한다면 뭐 나쁘지 않다. 9월 초반만 그런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확실하게 누른 그림이 나타났어요. 그죠? 시장에서 강하지 않았다. 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잡아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이 자리 넘어서는 그림이 연출된다라고. 근데 그런 흐름이 현재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무거운 흐름인 거고, 코스피는 시총 자체가 무거운 애들 위주니까요. 그리고 코스닥보다 덜 빠졌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뭐다?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코스닥이 올라오는 기간을 기다렸다라고 보아도 무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요만큼 코스피가 빠졌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지금의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코스피가 좀 더 많이 올라온 그림이지만 얼핏 따지고 보면 코스닥은 여기서 빠졌고, 그럼 거기에 대한 중간값에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정도만 봉이 더 많이 올라온 거예요. 1% 정도만. 따지고 본다면, 떨어지는 각도상의 중간값을 따지고 본다면, 그죠? 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닥이 V자 반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다? 코스피도 여기 3170포인트 위로 한번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V자 반등이 코스닥은 타고 간다라는 거고, 코스피도 여기서 횡보하면서 매물대 만들어주고 이 위로 올라타면서 한 번 더 어디? 3240포인트 정도까지 한 번 더 쳐 올릴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코스닥만 미친듯이 가진 않을 거다. 코스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코스피가 뒤따라오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흐름을 내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을 코스피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말일이긴 하지만. 그쵸? 그럼 내일은 한번 3175 혹은 3180 위로 올려다놓는 그림을 보여줘야 이 추세를 이어간다라는 거죠. 이 추세를 못 이어간다면 이제는 요 추세로 변경된다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윤석열씨 뭐 주택공급 얘기로 건설주하고 뭐 HLB 형제들 말고는 뭐 움직인 게 있었나 싶은 흐름이었어요. 시장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고요. 뭐 일성건설 좀 움직였고, 벽산이란 종목도 움직였죠. 벽살이래요. 죄송합니다. 벽산이란 종목도 움직였는데,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요, 기존의 고점을 못 넘기면서 어떻게 보면 쌍봉을 만들어 놓은 흐름이에요. 그죠? 한번 올려다 놓고 저점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이 고점을 못 넘겼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지지하지 못하고 한 단계 레벨 다운 되는 거예요. 왜? 쌍봉을 만들면 실제적으로 이 주가가 형성됐던 시초가 부분까지는 한번 눌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시초가로 눌릴 수 있는 자리가 3,000원 초반 혹은 2,900원 후반대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는 자리인데요. 원래적으로는. 근데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실제적으로 바닥 1,000원에서 5,000원까지 500%가 상승한 자리긴 하지만 기존의 이 하락 추세로 종목이 가던 자리를 이게 계속 이렇게 없어지냐? 하락 추세로 종목이 움직이던 자리를 추세를 변경을 타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자리가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요런 그림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요 추세에서 움직이다가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시킨 거예요. 주가를 빵 띄우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온 개념인 거고, 그러면서 장중에 이 이평선, 장기평선이 이제 밑으로 깔리면서 이제 뭐 정배열이 만들어진 자리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당연히 장기평선이 밑으로 깔리면서 밑으로 깔 때 동안 얘가 횡보하든 아니면 한 차례 누르면서 매물을 한번 올라왔던 이 뭐 썩은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매수세를 한번 털어내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자 어찌됐든 주가가 기존의 저점이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차례 더 눌러놨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다가 여기 박스 하나, 여기치 박스를 하나 만들어내다가 주가가 한 차례 내려앉았고 다시 이 자리 위로 올려다 놓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4,300원 부근이 저항대가 나온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하고 별반 차이 없게 터졌죠. 왜? 갭을 띄어서 올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기에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확인한 자리인 거예요. 요 자리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한 차례 확인해서 여기는 뚫고 올라왔지만 중간에 또 이렇게 매물이 하나 생기잖아요. 여기 자리.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매물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한 매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즉 이 자리를 한번 뚫었다가 여기까지 갔지만 거래량이 적으니까 맞고 밀려버리는 거예요. 또 위에서 이평선이 눌러대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눌렀죠. 그러면 이제는 윗꼬리가 길다라는 거. 그러면 내일 시가 자체를 3,950원 위에서 형성하는 4,000원 위에서 형성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오늘의 고점을 다시 한번 잡아먹으러 가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찌 됐든 이 갭자리를 한번 매꾸로 내려온다. 그게 3,650원 부근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저점을 한번 찍고 올렸다가 누르는 자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하던 이 추세를 잡는 흐름인 거예요. 갭을 띄워서 떨어지는 자리를 위에서 매물을 소화해주면서 눌리더라도 이제는 추세를 위로 올리면서 만들면서 갈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눌러서 쌍바닥을 만들고 짝꿍댕이 패턴을 만들어 놓고 갈 거냐의 기준이에요. 어찌됐든 요 종목은 이 흐름 웬만하면 3,650원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 저점 3,450원이죠.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다? 다시 한번 이 4,400원대에서 뭐 4,7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현재 자리에서 3,6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3,650원 한번 이탈해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당분간은 쌍바닥을 만들면서 뭐다? 박스권을 살짝 만들 확률도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봐야 돼요. 어찌됐든 건설주도 지켜볼만 하다. 이 벽산이란 종목도 향후 흐름상 한번 지켜볼만 한 흐름이라는 거고요. 일성건설이란 종목도 마찬가지로 움직였죠. 근데 일성건설은 확실히 벽산보다 모양새가 다르죠. 그죠? 위에 있는 장애물이 어떻게 보면 벽산의 위치가 지금 여기에 대한 위치인 거예요. 일성건설로 따진다면 벽산은 요런 위치인 거고, 얘는 요 자리를 뚫어서 어찌됐든 요 박스권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물까지 오늘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뭐 시장의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HLB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뭐 신원종합개발만 상한가를 갔다가 한 2번 정도 풀고, 얘는 올라오다가 결국엔 윗꼬리를 달았는데 윗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걸로 본다면 이제는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3,980원, 웬만하면 4,0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이 4,800원대에서 5,000원대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거기서 쌍봉을 만들고 죽을 거냐, 아니면 뚫고 올라설 거냐, 얘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에요. 웬만하면 4,000원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4,000원을 이탈해도 혹시나 내려온다면 그래도 3,750원 부근까지는 크게 무리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뭐한다?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이 구름대 안으로 갇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수급이 항상 시장에서 관심받지는 않는다. 단기적인 이슈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윗자리에서 유지하는 흐름이 나와야 그 흐름을 좀 더 이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세가 떨어짐으로써 당분간은 이 안에 갇힌다라고 보셔야 되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간만에 신풍제약이 움직였죠. 뭐 임상 3상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오늘 올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맞고 떨어진다. 왜? 어떻게 보면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죠? 그럼 구름대 위까지가 뭐다? 목표가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안에 들어오면. 근데 위에서 찍어누르는 이평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쉽게 뚫을 생각이었다면 차라리 여기서 갭이 떠서 여기를 도전하든 아니면 이 위로 갭 상승을 시켜야 돼요. 위로.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오늘 신풍제약 아침에 갭이 뜰 때 웬만하면 81,000원 위에서 떠야 이 종목은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81,000원 위. 그게 가장 안정적인 거고, 못해도 8만원 위에서는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눌러버리는 거예요. 누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여기 이 갭자리를 완벽하게 아직까지도 메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평이 누르니까.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매물 기존에도 한번 만들었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왔던 요 자리에 대한 매물을 최근에 확인을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지금. 확인을 했는데, 좀 애매하게 종가를 형성시킨 게, 오후장이 좀 눌리면서 얘도 덩달아 같이 눌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내일 빠르게 71,500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 돼요. 무조건. 71,500원은 사수를 해줘야만이 또 한 번 위로 올라가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71,500원 밑에서 주가를 계속 형성시키는 그림이 나오면 뭐한다? 어찌됐든 이 자리 한번 깨고 내려앉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못해도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밀고 내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밑바닥을 확인해 본다라는 거. 그 전에 68,500원에서 한 차례 밟고 올릴 때 71,500원 위로 못 올라서면 뭐다? 61,000원대 부분까지 또 한 번 밀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려면 이 68,500원에서 지지받고, 왜 이미 밀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71,50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와야 어찌됐든 75,000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매물을 또 한 번 확인해야 돼요. 얘는 또 한 번 확인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혹은 여기서 기어들어왔던 애들이 여기서 나간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흐름은 기다리다 호재는 터뜨리고 현재로는 나간 그림이에요. 그럼 다시 나간 이 흐름을 뭔가 메꿔줘야 돼요. 누군가 나갔다면 누군가 또 들어왔겠지만 이 들어온 사람이 어찌됐든 물량을 조금 더 모으려고 들어온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들어온 사람이 여기서 다시 사서 빠르게 올릴 건지는 어찌됐든 71,500원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점이에요. 얘는 무조건 71,500원 위로 올려다 놔야 되고,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은 75,000원 위로 올라올수록 빠르게 8만원대를 회복하는 그림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차트를 바라보셔야 되고, 저는 아직도 이 자리를 안 찍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찍어야 기술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자리도 애매하게 갖다 놔가지고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고, 애매하게 갖다 놨기 때문에 아예 눌러버리고 새로 시작하든 아니면 뭔가 이슈를 터뜨려서 강하게 뽑아 놓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올라오더라도 밑에서 치고 올라오던 이평이 이제 잡아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눌릴 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 기간까지 횡보를 하든 강하게 HLB처럼 뭔가 이슈를 만들어 놓고 뚫고 올라서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별 볼 일 없다라고 봐야 돼요. 제가 보는 차트 기준으로는 그래요. 자, 그런 관점이고, 자, 휴마시스라는 종목이고요. 진단키트죠. 최근에 뭐 넵지노믹스든 한번 쏴주고 나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 해주고 있어요. 뭐 오늘만 보더라도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뭐 저번주, 저저번주부터 영상 찍으면서 이제는 백신도 당연히 움직이긴 하겠지만, 이제 진단키트 갖고 백신 어느 정도 갖고 백신도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일 놈도 움직일 거니까 뭐다? 치료제 애들 좀 봐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종근당이랑 말씀드리면서. 그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 종목이 별 볼 일 없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진단키트가 아직은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은 보여주는데, 이제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못 지키면 뭐다? 다음에 흐름은 보여주지만 지금 당장은 안 가고 누를 거라는 거예요. 즉 이제는 모아니면 정말 도의 자리예요. 그런 모아님이면 도의 자리는 많이 밀리더라도 14,700원인 거예요. 얘는 이 14,700원을 깬다면 결국에는 13,000원을 한번 깨고 내려 앉으려고 노력하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이 저점대 확인하러 내려온다라는 거죠. 13,000원에서 12,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무슨 말이냐? 음봉으로 빵 하고 눌렀고 이 자리에 대한 중간값을 한번 넘겼어요. 그죠? 윗꼬리 달았어요. 그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남아있고 말 그대로 밑으로 된 피레침을 달았으면 시가가 이 위로 떴으니까 위로 올리는 그림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거래량이 붙어서 올라오면서 이 윗꼬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 평이 몰려 있으면서 거래량이 안 터져 버리니까 여기서 강하게 쏘았던 자리를 밑에서 올라오는 2평 밑에까지 다시 눌러버리니까 올라오면서 다시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2평들을. 그러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는 거고, 안 터지면 못 올라치니까 맞고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즉 밑에서 치고 올라오던 이 추세를 깼다가 다시 이 위로 올려놨다가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시가를 어정쩡하게 만들어 놔 보니까 이제 밑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밑으로 밀릴 때 남아있는 자리가 이 밑꼬리가 남아있잖아요. 15,000원대. 그죠? 당분간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위에 갇혀있는 자리와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가 12,500원대까지는 열려있는 거예요. 12,800원까지는 당분간. 요렇게 열려있는 거예요. 붕 떠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면 14,000원 14,700원에서 14,000원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자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올 때 15,600원, 16,000원을 못 넘기면 결국엔 12,000원까지 한번 눌려야 뭐다? 다시 한번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밀렸다 간다면 다시 나오는 기술적 반등은 뭐다? 이 고점을 못 넘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얘가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못 간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라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뭐 아니면 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지를 꼭 지켜봐라. 거기서 무틀어지면 뭐다? 나는 12,000원대 혹은 12,000원대 밑에서 물타기를 하든, 아니면 뭐 여기 손절 처리를 뭐 하는 건 뭐 본인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나는 뭐 무조건 존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12,000원, 이게 13,000원 밑에서 13,000원과 12,000원 사이에서 버티는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여기서 물타기보다는 여기서 횡보하고 한 차례 올라와서 누를 때 요 윗자리에서 버티느냐에 따라서 물타기를 하셔라. 재수 없으면 12,000원에서 버티는 척 했다가 위로 안 올라오고 그냥 눌러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나타나요. 왜?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밑바닥이 아니거든요. 그죠? 실제적으로 열려져 있던 밑바닥은 밑에 여기까지 남아있는 자리거든요. 9,000원대까지. 그죠?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완벽하게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9,000원까지는 밀리지 않을 거다. 웬만하면 12,000원, 13,000원대에서 자리 잡는 그림이 한 번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나왔을 때 위로 올라오는 자리가 이 16,500원 위로 못 올라서면 결국엔 박스권을 걷다가 그때는 그 이후에 이제 만원을 깨고 내려가는 하방 압력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자리 때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차트를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넥신과 엔지캠 생명과학이 좀 많이 또 눌렸죠. 제넥신 같은 경우는 백신 2상, 3상 임상 시험 계획을 변경한다. 변경 신청한다. 결국에는 임상이 들어가더라도 힘들 것 같으니까 말 그대로 소급 형식으로 2상으로 3상까지 예전에 대운과 종근당처럼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 같은데, 어디 하나 치료제 부군이든 백신이든 국내 최초 뭐가 나오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돈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좀 아니다 싶으니까 괜히 했다가 돈 까먹고 낭패를 받느니 그냥 밀자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안 될 거라는 걸 이미 얘는 알고 있는 차트예요. 바로 뭔가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여기에 주포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주포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한 지금 2상, 3상 계획을 변경했다라는 건 기존에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런 기대감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가 이 이후로는 반영이 거진 안 났다라는 거예요. 즉 한 차례 눌러놓고 여기서 주가를 올리면서 한번 해먹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먹고 나갔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존에 있던 물량을 여기서 털고 이제 누르면서 물량을 받아야 되는 기준이 된 거예요. 여기서 나갔던 물량이 아직도 여기까지 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거는 차트의 모양이 그래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장기 이평선도 다 깨고 내려앉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위에 있는 그 중장기 이평선도 밑으로 치고 누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갈 길 가고 얘네들 누르고, 그럼 뭐가 나와? 역배열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자리를 여기서 돌려볼까 라고 고민하고, 실제적으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구름대 밑으로 하향하면서 매물 소화를 안 하겠다라는 관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악재를 터뜨려서 한 번 더 밀어버리는 거예요. 즉 이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시기가 됐는데 여기서 이지랄만 계속 하다 보면 이 종목을 올릴 때 지들이 온화하게 100% 수급을 다 쳐넣어야 되니까 주가를 한 번 더 눌러서 겁을 주고 뭐라 그럴까요? 저점 매수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가를 좀 싸게 끌어내린 다음에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수급만 넣어주면 주가가 한번 빵 하고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고 있는 관점인 거예요. 그죠? 월봉상에 보더라도 패턴이 비등비등하죠. 기존의 저점이 기존의 저점이 있는 부분까지 밀었다 갔죠. 여기서 기존의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놨고, 그죠? 그리고 한번 눌렀다가 고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점 만들어 놓고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고점 위에서 지지를 받으니까. 하락 A, B, C파가 나오고, 그리고 또 D, E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왜? 시장에서 소외받았으니까. 시장이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얘는 재료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주가를 이렇게 쳐 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요 자리까지 또 한 번 열어놔야 되냐? 그게 아니면 이제는 얘가 그래도 양심이 있고 여기서 눌러놓고 한 번 더 갈게요. 못해도 다시 이 고점까지는 한번 찍어놓고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이제는 다시 저점을 갱신하고 내려가든 어찌됐든 양심이 있는 차트라면 뭐 해야 돼? 7만원 부근에서 한번 유지해야 돼요. 못해도 얘가 많이 밀리더라도 65,0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차트의 기준으로. 왜? 기존의 저점을 또 한 번 확인한다라는 건 별 볼 일 없는 차트라는 거고, 뭐다? 다시 이 안으로 갇힐 수 있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굳이 이 매물을 또 한 번 확인하러 내려오기보다는 이 위에서는 이제는 지켜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버텨야 된다. 즉 기존의 흐름에서도 추세를 밑으로 하방 압력으로 내려놨지만 여기서 중간값을 딱 그었을 때 뭐다? 여기까지는 매물을 만들면서 버티는 자리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강하게 눌렀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자리에서는 뭐다? 지지가 한번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는. 여기하고 요 자리에서는. 거기서 한번 올렸다가 눌러버린 자리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매수 매도가 많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웬만하면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얘는 마지노선은 65,000원이고 7만원에서는 웬만하면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봉의 모양을 월봉상 65,000원까지 찍더라도 이번 단계 9월달이 끝나기 전까지는 윗꼬리를 달고 7만원 위로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단가가 좋고 뭐 예전에 시총이 좋았든 뭐했든 간에 그냥 걔 잡주라는 거예요 이거. 그죠? 추세적으로 쭉 꾸준하게 올라오는 흐름이 보여지다가 여기서부터 슬슬슬 개 잡주의 역할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빵 하고 터트렸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그냥 제자리까지 돌아왔다라는 건 여기 그냥 뭐 말 그대로 이 뭘까요? 코로나 그냥 테마를 타서 제대로 한번 해먹고 눌렀다라고 밖에 못 보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7만원 위에서는 유지하는 흐름이 분명히 얘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앞으로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 제넥신하고 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대신 모양은 좀 다르지만 제넥신은 여기서 빵 하고 올려놓고 눌렀다가 요렇게 갔다가 눌러버린 거고, 그에 비해서 엔지캠은 한번 올렸다가 저점을 한번 만들어서 어느정도 박스권의 유지의 모양을 만들어냈다가 주가를 한번 올렸지만 그 이상 못 올라가고 맞고 떨어지는 자리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상 뭐 실패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뭐 기존에 배웅, 종근당 그런 애들도 다 이상을 실패해가지고 주가를 한번 눌렀잖아요. 그런 흐름인 거예요. 이상을 실패했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인 뭐 시너지를 얻었네 어쩌네 뭐 말장난치죠. 실패했지만 그래도 뭐 입증하지 못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래도 뭐 어쩌고 해갖고 유의미하게 뭐가 줄었다고 한다. 뭐 우수했다 하면 뭐 하냐고요. 주가는 미쳤는데 밑바닥으로 가는데 이게 뉴스만 말 그대로 돈 주고 쓰는 뉴스니까 안 좋지만 그래도 앞으로 긍정적이다. 즉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버리지 말아라 라는 뉴스예요. 결론적인 거는 뭐 그런 기준인 거고요. 어쨌든 기존의 저점을 깨고 지금 내려앉았고, 그럼 이제 주봉과 월봉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의 이 주가를 형성하고 위아래 행보했던 자리와 여기서 행보하는 그림을 보여주다가 한 단계 레벨 다운 돼서 여기가 저항을 계속 만들었던 자리거든요. 요렇게.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이제 74,000원 제넥시라고 비슷한 기준이죠. 그리고 7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좀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죠? 웬만하면 7만원은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어찌됐든 다시 이 박스로는 들어가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주는 게 앞으로의 흐름상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 큰 박스에 대한 중간값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만원까지. 즉 7만원 위에서는 유지해줘야 7만원과 10만원 사이에 두고 여기서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간값을 딱 그으면 뭐 7만 5천원이겠죠 그러면? 아니구나. 8만원? 8만 5천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캔들이 밑에서 움직일 거냐 위에서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10만원을 넘어서냐 7만원을 깨고 내려갈 거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과거는 여기 하나의 놀이터와 그리고 여기 하나의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 위로 올라왔던 놀이터가 되는 거고, 그죠? 뭐 약간의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겹치는 자리가 이제 다 왔다. 즉 이 안에서 놀아야 된다.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말 그대로 파산할 것 같으면 친구든 사돈의 8촌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메꿔야 된다라는 거죠. 주포는. 그렇지 않고 이 밑으로 다시 내려간다면 뭐다? 결국엔 또 이 안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별 볼 일 없는 차트라는 거예요. 시총이 높든 어쨌든 간에 별 볼 일 없다. 당분간 이 엔티캠에 대한 제약 바이오는 나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뭐 종근당 혹은 종근당 바이오처럼 누를 수 있는 데까지 다 눌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얘도 지금 누를 수 있는 데까지 다 눌렀죠. 결국에는 지켰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지켰다라는 거죠. 그죠? 예전 영상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자리에서 일단 지킨 거예요. 그러면 얘 6만 1천원까지 열려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이 자리에서 못 지켰다면 결국엔 또 4만 2천원까지 내려앉아야 된다라는 거고, 4만 2천원까지 내려앉으면 솔직히 이제 이 고점은 최소 6개월 혹은 1년 동안은 볼 이유가 없어지는 차트가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거. 들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꼭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이제 하방으로 주가를 또 쳐 누르는 그림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또 추세를 잡은 거예요. 지금 하방에 대해서 열렸기 때문에 이 하방 라인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는지, 즉 이제는 뭐 진정하는 봉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이 하방을 따라서 슬금슬금 밀렸다가 뭐 기존 저점 아까 말씀드렸던 7만원이든 뭐 7만 2천원이었나요? 아무튼 그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든 그렇게 흐름이 이제 진정하는 봉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든 진정하는 봉이 나타나면 이랬든 저랬든 요 갭자리는 한번 매꾸러 온다. 9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상승할 여력은 분명히 나타난다. 거기서 오래 버틸 거냐 뚫고 갈 거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들고 갈 거냐 아니면 포기할 거냐,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을 할 거냐 새로운 걸로 복구를 할 거냐, 뭐 그런 기준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거는 멜파스도 있는데 멜파스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맨날 한다 해놓고 안 해가지고 뭐 제끼고요. 뭐 구독자분 중에 영상 좀 부탁을 하셨던 분이 계셔서 웬만하면 이제 좀 멤버십 좀 이용 좀 해주세요. 멤버십 좀 이용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올릭스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제약바이오 관련이죠. 제약바이오 맞나요? 제가 뭐 재료에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RNA 그럼 뭐 제약바이오네요. 그죠? 제약바이오 쪽 관련인 거고, 뭐 최근에 뭐 비대 흉터 치료제? 뭐 치료제인가요? 뭐 백신도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RNA 관련인 거 보면, 그죠? 뭐 탈모 치료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있는데,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이 종목은 지금의 흐름이 크게 나쁘진 않아요. 자, 보세요. 실제적으로 보면 일봉상에는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니까 좀 애매하다라고 보고요. 요런 흐름으로 볼게요. 요런 흐름에서 딱 주봉상에서 보면 기존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하나의 박스의 모양을 지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었고, 그러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이 자리를 넘어서면서 강하게 상승을 한번 뽑아준 자리예요. 즉 이 자리를 넘어서면서부터 각도를 강하게 쐈고, 기존에는 어떤 각도? 올라오는 각도를 만들었었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주면서 여기서 강하게 쏟아냈는데 이 자리를 다 반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추세를 밑으로 깔았었죠. 밑으로 까는 추세를 만들다가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넘어서면서 뭐다? 한 차례 더 치고 올렸죠. 올렸는데 위에 있는,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이 매물들, 즉 여기서 거래가 터졌던 이 매물들을 완벽하게 소화하기에는 밑에서부터 치고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을 한번 소화하고 누르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시세적으로 추세를 기존에 만들었던 이런 자리 위에서 버티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눌린다 하더라도 추세가 꺾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어찌됐든 한번 강하게 쏟아냈고 구름대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구름대가 하나의 뭐가? 지지라인이 된다.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현재의 기준에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못해도 48,000원 위로 올라서야 된다는 거고, 그죠? 48,000원 위로 올라서야 또 한 번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5만원 이상을.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는 다시 나는 이 기존에 맡았던 하늘공기 냄새를 또 맡으러 56,000원에서 61,000원대를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뭐 해야 된다? 못해도 49,800원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종가상. 올라오는 그림이 나와야 당분간 뭐다? 또 요 안에 박스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기준으로. 여기에 대해 중간가 그었을 때 요런 기준이 나타나는 거고. 이해되시죠? 아직까지 차트의 모습은 괜찮다. 저점도 위로 올라가고 있죠.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 누르는 그림이 많이 밀리더라도 41,500원인 거고요. 웬만하면 43,000원에서는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주기만 한다면 얘는 시간과의 싸움이지 어찌됐든 다시 쌍봉의 흐름을 만들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다른 뭐 제가 금액이 많더라도 잡준에 어쩌나 했던 종목에 뭐 다르게 얘는 장기평선이 밑으로 깔려서 시작을 했어요. 위로 안 깔리고. 이게 즉 이 장기평선이 매물이 아니라 지지의 역할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뭐다? 이격이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여기서 이평이 모인다라는 거죠. 그럼 즉 이제는 뭐 아니면 도의 자리다. 여기서 캔들이 밀려버리면 여기에 대한 이평, 이 이격을 줄이로 내려온다라는 거고, 이 밑에까지 여기서 버틴다면 이 이격만큼 다른 이평선도 이격시키면서 뭐다? 좀 더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금호HT 뭐 합병수가 있다고 좀 봐달라고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구독자이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저거라. 어찌됐든 해주는 김에 해드리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금호HT는 이 합병이라는 뉴스로 요때도 해먹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요때부터 요때도 합병할 거다 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를 올려놨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쭉 내려가죠. 그러면서 합병 뉴스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고요. 이 종목에 지금 당장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합병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합병 결정을 했네요. 뭐 합병 결정을 했으면 실제적으로 합병이 되고 나면 뭐다? 재료 소멸인 거예요. 재료가 소멸된다. 합병이 되고 나면 회사가 좋아질 거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미래의 얘기다. 왜? 합병이 되고 나서 뭔가 불확실했던 거를 제거하고 혹은 손해보던 회사를 흡수하면서 이 회사로 딱 편입을 해서 뭐 매출로 이거를 메꿔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뭔가는 나타날 수 있겠죠. 섭렵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의 이 차트의 그림을 일단은 보면요, 약간은 애매한 흐름이에요. 자, 월봉상에 봤을 때 주가를 강하게 눌렀고
그러면서 저는 몸통을 기준으로 보니까 자 여기 몸통에서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저점을 한번 낮추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저점 몸통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몸통 하나 위에 있는 몸통 하나예요. 요런 그림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강하게 쏘아붙이지 않는 이상 어디? 요 자리 2,500원을 빠르게 넘기기는 어려운 시점인 거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안 붙으니까 밑으로 저점을 한 번 더 형성한 자리예요. 그럼 저점을 한 번 더 형성했고 주가를 끌어올렸으니까 이제는 뭐다? 2,2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얘는 즉 지금의 자리에서 합병이 되든 어쨌든 간에 합병이 돼서 뭔가 회사가 좋아질 거고 뭔가 슈팅을 만들 수 있는 관점을 만들 거라면 얘는 2,200원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이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이라도 보여줘야만이 그래도 이 합병 이슈든 단기적으로 뭔가 뭐라도 터질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서 뭐다? 요 자리에 대해서 한 번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2,550원 많이 간다면 2,600원 정도까지 오버슈팅 나오면 2,700원이겠네요. 요런 자리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 2,200원 사서 못한다? 뭐다? 합병이고 지랄이고 간에 그냥 재료 소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관심 차트다. 즉 이 차트는 한 번 더 누르는 한 번 더 누르는 흐름이 나타나야만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1,800원대에서 1,6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에요. 얘는 기술적 반등은 당연히 2,000원대에서 한번 2,000원대에서 한번 나왔네요. 그죠? 2,000원대에서 한번 나와서 지금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는 2,200원 지켜야 되는 거고 웬만하면 2,000원대를 뭐 당연히 깨면 안 되겠지만 그냥 내려왔을 때 혹여나 합병이 됐다 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뭔가 강한 상승이 안 나온다 그러면 실망 매물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뭐 요청을 하신 분처럼 에이 뭐야 이거 그러면 이 1,900원대를 또 깨고 한번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800원대에서 1,600원대까지 밀려고 행보해줘야 다시 한번 2,000원에서 2,500원대를 또 확인하러 올라오는 차트를 만들어주면서 그러면 1,600원에서 2,000원대까지 그러면 최소 50% 이상 또 상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솔직히 지금 차트로는 별 볼 일 없는 차트예요. 만약에 이 합병 뉴스가 제대로 된 거라면 갭을 띄워서 2,500원 위로 갭을 띄워놔야 돼요. 그리고 2,500원 위에서 지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뭐다? 다시 한번 3,000원대 확인하러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차트 보는 관점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공부방 9월 10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니까 이런 차트에 대한 관점, 뭐 주식하는 매매법이든 뭐 멘탈 관리든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